2차 함수와 한마디로 이제 2차 함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었어. 그래서 여기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2차 함수를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계속하냐 하면 기하학적으로 계속해서 해석을 하는 거야. 즉, 이 2차 함수에 뭐를 그려서 그래프를 잘 그려서 전체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그럼 저번에도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는데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값이 필요하냐면 적당한 뭐가 필요해? 점이 필요하다고. 적당한 점, 즉 적당한 점에 좌표가 필요하거든. 그 좌표 중에 대표적인 i가 누구였냐 하면 x 절편이었다고 얘들아. x 절편, y 절편. 근데 y 절편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x 절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보겠대. 즉 2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점이 필요해. 그 점이 대표적으로 x절편이라고. 그럼 이 x절편이 의미하는 바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x축과의 교점 얘기라고 해야 돼. x축과의 교점. 그럼 이 x축과의 교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x축과의 교점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수학적으로 대수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얘는 뭐야?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얘들아 요거였어. 뭐 x축과의 교점 이야기였어. 그 x의 값에 대한 관심은 아니야. 그 x의 값이 얼마야? 즉 2차 방정식의 해가 뭐니? 이런 관심은 예전에 끝났어. 왜? 피타고라스입니다. 미안. 근해 공식. 그걸로 끝난 거야. 우리는 뭐에 대한 관심이냐면 요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관심이 있었다고. 개수에. 그래서 어떤 상황을 우리는 해석하냐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존재하고 예를 들면 a의 값이 이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칠까? 이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a가 양수일 때 먼저 a가 양수일 때만 고려해 줄게. 아래로 블록한 이 함수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던가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든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든가 이런 기하학적인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해석했다고.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2차 방정식의 회의 개수라는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해석을 했다는 소리야. 따라서 여기 교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에서의 판별식은 0이어야 되고 여기에서의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는 얘기.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줬다는 얘기야.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예.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x절편, 즉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서 기하학적인 상황을 해석하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뭘 생각해? 이 x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선이거든. 직선. 그치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가 그래. x축은 하나의 직선을 의미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니 그 직선의 방정식은 뭐와 같아? y는 0과 같지. 그 지금 y는 0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 당연히 a 0이 아니야 얘들아. 당연히 인원 제로 0이 아니겠지.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관계, 2차 방정식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럼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야. 어떤 욕심이 생긴 거야? 아, 그럼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데 욕심이 생긴 거야. 즉, y는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가 될 거야, 얘들아. 이런 걸. 였는가? 오. 그래서 이 직선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야. 마찬가지 양수일 때만 고민해줄게 얘들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는데 직선이 존재하는데 이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 먼저 생각할게. 양수인 경우만 생각할게.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요래 가다가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예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무슨 얘기만 해주면 돼? 아, 선생님, 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mx 플러스 n과 y의 값이 동일해지는, 즉 y의 값이 동일해지는 x의 값의 개수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 그래서 y의 값이 동일해지는 x의 값의 개수,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아이디어로 어떤 2차 방정식이 존재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야. 접하니까.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 주었었어, 얘들아. 괜찮아?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린 또 무슨 얘기를 해? 아, 그러면 이차 함수라는 것을 봤을 때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념인 거야. 어떤 개념? 이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차 함수라는 요 그래프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언제 존재할까? 존재할 때가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네. 라는 기하학적인 해석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할 거냐면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써볼까? y는 fx라는 이차함수가 있다라고 칠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고. 자, 이런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a가 0보다 클 때만 고민하자고. 그러면 이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a가 0보다 작을 때는 너희들이 한번 추측을 해봐. 동일한 개념이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떤 값이 존재하니? 가장 작은 함수값, 즉 최소값이 요래 존재하고 생각 안 할 거지, 시아랄라들아. a가 0보다 작을 때 같이 볼게. 그럼 위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서 여기서는 어떤 값이 존재하니? 함수값 중 가장 큰 최대값이 존재한다. 라는 건 너무 간단하게 그냥 최고 차이 개수만 툭툭 양수함수 봤을 때 최대 최소 끝났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예.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 간단한 두 상황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수의 성질이 될 거야. 지금 뭔 소리냐면 요 2차 함수 식을 즉 fx라는 요 2차 함수라는 요 식을 a 곱하기 x 마이너스 p 전체 제곱 플러스 q라는 요런 모양으로 바꿔보겠다는 소리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얘들아 정말 단순한 이야기야. 왜? 요 x-p 전체 제곱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커나 같거든. a가 양수이면 0보다 커나 같고 a가 음수이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 거기다 양변에 q라는 값을 더해줘도 부동의 방이 안 변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인 거지. 따라서 여기서의 최대 최소값은 a의 값에 따라서 함수값, 즉 어떤 함수값, x가 얼마일 때 p일 때 함수값인 q, 즉 요 결과값은 fp가 되겠지. 얘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돼. 전체 실수 전체에서 봤을 때. 되니 얘들아?
예, 생각을 해봐. 근데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는 뭐였니? 만약에 x의 구간이 결정이 되어 있다. 즉, x의 값은 알파보다 크거나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 어떻게 해석을 했었는지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얘들아. 이때는 세 가지 값을 고민하자고 했어. 첫 번째 함수값, f 경계에 대한 함수값, f 알파와 f 베타에 대한 요 경계에 관한 함수값.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 꼭지점, 그치? 꼭지점에 무슨 좌표? y 좌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했니? 요 세 개의 대소 관계만 잘 비교해서 가장 큰 건 최대값, 가장 작은 건 최소값이 된다라는 요런 단계별 해결 과정. 이 해결 과정을 좀 잘 고민해 줘야 돼. 왜 잘 고민해 줘야 되냐면 잘 봐봐. 이 A가 양수일 때도 그렇고 얘들아, 추계 방정식이 있을 거고, A가 음수일 때도 추계 방정식, X는 P라는, 여기도 마찬가지, X는 P라는 이런 추계 방정식이 존재하고, 일단 구간이 존재한다는 소리야. 구간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X의 값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값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래프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면 나쁘지 않겠지.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서 얘들아, 어떤 개념에 대해서 더 가져가고 싶냐 하면 추계 방정식, 요 x는 p를 기준으로 a가 양수일 때 요 영역은 무조건 증가하는 영역, x는 p라는 점의 이 왼쪽 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영역은 어떤 영역? 감소하는 영역이라 얘기하면 증가함수, 함수의 개념으로 어떤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어. 최대 최소값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지. 왜? 꼭지점의 좌표가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경계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냥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구하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라면 가장 작은 값이 가장 작은 x의 값이 대입을 하면 최소값, 가장 큰 x의 값을 대입하면 최대값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근데 문제 상황은 뭐라고? 요렇게 만약에 범위가 포함이 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프적으로 딱 보이잖아. 제일 작은 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지만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바로 경계에 대한 함수값 잘 구하면 되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한 전반적인 흐름이고 얘들아, 개념인 거야. 됐니? 예. 선생님 저거 밑에 노란색으로 1, 2, 3번 순서를 적어 놓은 거 마지막이 세 개 대소를 비교한다는 겁니까? 이제 꼭지점이랑 알파, 베타. 예. 비교. 한마디로 뭘 비교해야 되냐면 f 알파의 값, f 베타의 값, 그리고 요 y좌표 요 세 개의 대소관계만 잘 비교하면 최대 최소값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물론 이 중간중간에 뭐 수학적인 센스를 발휘해서 뭐 개념에 대한 뭐 그런 해석, 추계에 대한 대칭성 이용해서 바로바로 이제 추계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었고, 그러니까 얘들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지금 주저리 계속 얘기했는데 요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얘들아,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적당한 점이 존재하는데 그 적당한 점은 세 개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뭐겠니? 꼭지점의 좌표인 거고, 두 번째는 뭐겠니? x 절편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x절편, y절편 요 얘기인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이게? 축의 방정식. 방정식.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을 잘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1번과 3번은 연관성이 굉장히 크지. 왜? 축의 방정식 x의 값을 딱 구해놓은 함수 값이 꼭지점의 좌표 p, q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표현해? x는 p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적당히 잘 그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개념이 필요한 건데, 또 역으로 이 세 가지의 개념만 잘 안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대형 정도는 그릴 수 있다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봐봐. x절편 잘 구하려고 방정식의 해에 관한 개수 요 얘기를 한 거고 얘들아. 축의 방정식 잘 구했다면 최대 최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 그 중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했을 때 그 값이 a의 값이 양수이면 최소값, a의 값이 음수이면 대값이 나오는데 그것이 전체 구간에 대한 해석이었고 사람들은 그러면 요만큼은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해석은 또 다른 수학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야. 됐니 예. 얘들아? 예.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얘기를 기준으로 좀 잘 기억을 해주고 생각을 해줘야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게 기본이야. 자, 여기까지 질문. 예. 어려움 없이 바로바로 그냥 풀어듣기.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이차 함수. 이 그래프와 x축 교점,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3과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a, b의 값 구하라는데 어려움 없이 문제 파악 바로 됐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 요 이차함수와 뭐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지? x절편이라고 해야 돼, x절편. 즉, 요 2차 함수의 x절편이 뭐와 같다?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관계.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니까 명확히 주어져 있어.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해석해야 돼. 즉 어떻게 해석해야 돼? x축과의 교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잘 해주면 돼. 어떤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되는 요 두 근 해 그 값이 마이너스 3과 2가 되어서 문제 끝났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근각계사의 관계, 즉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사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a가 나오고 그 결과값이 얘네 두 개 더한 값 마이너스 1과 동일해지는 첫 번째 a의 값은 1이다라고 결론 지으면 되고 얘들아. 요 두 근의 곱은 역시 근과 계사의 관계에 의해서 뭐가 나오니? b가 나오지. 그 결과는 두 개 곱한 마이너스 6과 동일합니다.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되겠다. 많이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천천히 살펴보는 걸로. 이어서 6번 문제도. 자, 이차 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을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인 요 2차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번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랬을 때 a의
범위 구하라는 문제 파악했으리라 믿고 문제를 다시 해석할 거야. 즉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의미는 x 절편을 의미하게 되겠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얘들아 몇 개? 2개 존재한다 라는 문제로 바꿀 필요가 있겠네. 그럼 굉장히 단순하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뭘 만족하는? 0을 만족하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다이렉트로 가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d의 값이 뭐보다 0보다 크다라는 결론. 그래서 판별식 d 그냥 4분의 b로 가도 좋은데 그래 헷갈리니까 판별식 d로 갈게. 마이너스 4 전체 제곱이니까 16 나오고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a 마이너스 3 요 값이 뭐보다 0보다 크면 충분하다는 의미. 이 상태에서 a의 값에 범위 구하면 되겠다.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얘들아 이 전체를 어디로 모변으로 이항시켜서 표현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면 1차 부등식 푸는 얘기여서 4 곱하기 a 마이너스 3 요 값은 어떻게 된다? 작다. 뭐보다? 16보다.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 A. 그래서 양변 양수 4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 변동 없으면서 4보다 작아지는 부등식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A의 값은 뭐보다? 7보다 작습니다. 라고 잘 해석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해되니? 두 번째 아이디어는 함수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함수적으로. 즉, y는 fx라는 이 함수 자체를 얘로 두자고, 얘.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함수는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어떤 함수가 나와? 2차 함수가 나온다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요래 그려지겠네. 선생님, 램. 애들이 댓글로 질문하는데요. 그래? 5번에 A-1 아님? 맞는. 저거 제일 처음식 마이너스 AX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AX잖아. 말이 많아, 이 샤랄라더라. 어쨌든 이 문제 풀이 방법은 틀린 거 없잖아. 근데 왜 질문하고 그래? 죄송해야지, 동아나. 정신 차려. 이 문제를 봐야지. 교과서에서는 요 값이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어. 그건 너희들이 푸는 거야. 선생님 의도를 모르겠니, 샤랄라더라? 내가 풀어주면 그거 다 니네 거야? 그냥, 답답하다, 우리 동안이. 어떻게 하니? 쌤, 램. A는 마이너스 1 아니에요, 5번에? 방금 얘기한 거 왜 또 얘기해, 샤랄라더라. 나 미치겠네. 이 말은 지금 니네 수업 안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니, 교과서에서는 마이너스 A로 나와 있다고, 마이너스 A로 샤랄라더라. 근데 선생님 문제 그냥 플러스 AX로 놨잖아. 그러면 요 문제상에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어서 다시 설명할게, 얘들아. 자, 봐봐. 그래서 y는 fx라는 2차 함수라고 두고,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x축을 이렇게 그리면 될까, 얘들아? x축. 그러면 요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의 축의 방정식, 그렇지? 축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암산할 수 있지 않을까? 축의 방정식. 최고 차이 계수가 1일 때 축의 방정식은 1차이 계수의 반토막의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4의 절반,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뭐 바꾼값은 x는 얼마? 2라는 이 값이 나오겠지. 그럼 얘들아 봐봐. x축과의 서로 다른 두 점의 교점이 존재하려면 꼭지점의 좌표만 보면 될 것 같아. 요 꼭지점의 좌표를 봤을 때 우리 다 배웠어. 요 값이 무슨 값이 나온다?
최소값이 나온다. 그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F2라는 함수값으로서 구할 수 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봐. F2라는 값이 뭐보다 0보다 작아져 버리면 X축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점이 존재할 거라고 얘들아. 이 아이디어도 잘 생각해봐. 그래서 F2의 값을 빨리빨리 구해보면 여기다 2대입하라는 얘기니까 4 나오고 그치? 2대입하면 마이너스 8 나오니?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마이너스 7이 나와서 그냥 바로 여기서 끝나버려. 선생님 F2의 값은 A-7이 나오고요. 요게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A는 7보다 작아집니다. 라는 결론을 잘 낼 수 있겠네.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가 될 수 있어.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 여기 써 있네. 자, 첫 번째. 바로 판별식 얘기해서 끝내는 거. 두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적인 해석. 한마디로 가장 작은, 한마디로 꼭지점. 아래로 볼록하니까 꼭지점의 좌표. Y좌표를 쭉 밑으로 당겼을 때 그게 음수가 돼버리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라는 해서 자, 이 두 문제에서 질문. 자, 방금 접속한 새끼들 위해서 다시 얘기할게. 교과서에서는 요거 마이너스 A로 나와 있어. 근데 선생님 그냥 플러스 A로 풀었어. 내가 잘못 쓴 거 맞아. 미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얘들아,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얘기만 잘해주면 돼. 근과 그 사이의 관계 위해서 A, B의 값을 잘 구하기만 하면 돼요. 네가 연습 한번 해보라고 이제 하달라더라. 마이너스 AX일 땐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이차함수 식이 나와 있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라고 나와 있대. 즉 Y는 fx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그 이차함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k라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더 중요한 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3이라고 나오네. 그랬을 때 실수 k의 값. 어쨌든 얘들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실수 k의 값인 거야. 되니? 그럼 봐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2차 함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가 나오니까 얘들아 그래프적으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아래로 볼록한 요따위 그래프가 나오겠고 자 x축이 어디 존재할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 깔고 가면 되지 않겠니? 서로 다른 두 점. 근데 추가적으로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뭐니? 요 길이가 3. 됐어? 네. 그러면 요 값이 얼마인지 몰라 하나 놓고 갈게. 알파. 그럼 거리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3 나오지 않겠니? 네. 그럼 우리가 겁나게 연습했던 얘기랑 동일해진다고. 지금 무슨 이야기? 알파와 얘들아 알파 플러스 3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는 이야기야. 많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네. x절편 x축과의 교점. 자, x축과의 교점의 의미는 뭐? 2차 방정식의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거야. 그래서 근과 계사의 관계로 가자고. 근과 계사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해야 2알파 플러스 3 나오니? 그 값은 근과 계사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나오면서? 7 나오면서 계세요. 네. 두 분의 곱은 즉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3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얼마 그토록 찾아내 헤맸던 K 나오는 K. 자, 그럼 요거 푸는 거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금방 가자. 2알파의 값이 얼마가 되네? 4가 되네. 알파의 값은 얼마 나오면서 2가 나오면서 그대로 갖다 대입 해주면 끝나네. 따라서 2 곱하기 5의 결과값인 K는 얼마? 10이라는 결론을 잘 내면 되겠네. 됐는가? 네.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구상해 보자고. 얘들아, 이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하나 딱 잡고 당기면 다 이동해서 모든 이차 함수식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꼭지점을 구하려면 일단 뭘 구해야 돼? 축! 요거 구해야 돼. 축. 축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얘도 한번 봐봐.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을 알면 뭘 알아?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 되니? 네. 그럼 봐봐. 축의 방정식 요래 써놓고 얘기를 좀 해보자. 선생님, 요 축의 방정식이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암산할 수 있어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1차항의 개수의 반토막 마이너스 2분의 7 부호 바꾼값 그럼 얼마 나오니? x는 2분의 7 얘가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 아니니? 계세요? 네. 됐어? 네. 아니 내가 궁금한 값은 k인 건데 이 k는 두 근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두 근의 곱과 관계가 있는 값이잖아. 실질적으로 두 근을 구하자고. 두근. 겁나 재미없어. 어쨌든 그러면 대칭축에 대해서 이거 포개어지니까 얘들아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2분의 7을 기준으로 요 두 길이가 같다고. 근데 전체 길이가 3일이야. 그럼 반토막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2분의 3. 얘도 마찬가지 2분의 3. 끝났네. 왜 끝난 거야? 2분의 7에다 2분의 3을 더하면 5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네. 잘 생각해봐. 2분의 7에다 2분의 3을 빼주면 2분의 3 나오니까 2가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두 분을 구했네. 두 분의 곱 K는 2 곱하기 5. 끝! 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때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막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얘들아. 괜찮아? 네. 자, 유익한 얘기하고 편집하면 되잖아요. 누가 방귀 꼈어, 지금? 누구야? 창피스럽게. 야, 씨, 어떻게 온라인 수업인데 방구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지, 얘들아? 선생님 뭐예요?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a. 자, 이 그래프가 직선 y는 어떤 직선이래? x 플러스 1에 접한대, 얘들아. 접함. 정말 쉽다. 자, 기하학적으로 상황을 보면 얘들아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요래 그려지겠고, 그치 얘들아? 이 직선 기울기 양수니까 어떤 상황인 거야?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 접한대. 이 말의 의미는 하얀색 곡선과 빨간색 직선의 교점. 이게 하나란 소리고, 이 교점의 의미는 y의 값이 동일해지는 x의 값이 몇 개? 하나. 그래, 하나. x의 값이 y의 값이 동일해져. 함수 값이 동일해지는 x의 값이 한 개 있단 의미인 거니까 그닥 어렵지 않게 얘기만 해주면 돼.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y의 값이 동일해지는, 즉 요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x가 하나 나온다. 준공 갖는다.
그런 의미인 거야. 어렵게 보지 말고. 방정식 풀자. 그러면 방정식 바로 갈게 얘들아. x제곱 이항시키면 플러스 2x로 바뀌고 마이너스 a 그대로 있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 끝 0. 요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 아닌가 얘들아? 네. 따라서 판별식 뒤로 바로 얘기를 해주면 4분의 1가 참 좋은데 몰라. 2의 제곱이니까 4 나오고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 값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x의 값 잘 구하면 돼. a 값 잘 구하면 돼. 괜찮아? 네. 오케이. 자, 편의상 플러스로 바꿔서 4 곱하기 a 플러스 1의 결과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a 플러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a의 값 얼마? 2라는 결론을 잘 낼 수 있겠네. 네. 되는가? 네. 자, 여기서 봐봐, 얘들아. 우리는 무슨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나 계산 잘한 거 맞니, 얘들아? 뭐야?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니에요? 그치? 뭐 잘못했어, 지금. 네, 바로 밑에서 잘못했어요. A는 2 바로 위에요. 그때 멍청하게. 아이, 수학생이 멍청하다 하니까 우리 소리 엄청 좋아하네. 진짜. 네. 자, 보자. 아, 이것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기호가. 이렇게. 약간 다른 아이디어로 갈 거야. 아, 판별식 너무 길어요. 그러면 좀 머리 좀 괜찮은 얍삽한 새끼들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1이지? 네. 이 값이 모이기만 하면 1이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뭔지 모르는데 1만 되면 완전 제곱식 나와서 중공 갖는다고 얘들아. 네. 끝났네. 그래서 이항시키면 자연스럽게 a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을 잘 낼 수 있겠네. 아이 좋아. 잘하고 있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자, 요 2차 함수가 얘들아 직선 y는 3x 플러스 k라는 요 직선 이번에 만나지 않는데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뭘 구하라는 문제? k의 범위 구하라는 문제야. 자, 얘도 문제를 해석하려면 기하학적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아, 얘들아. 기하학적으로 이차함수 위로 볼록 요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 나오잖아, 음수. 지금 어떤 상황이니? 기울기 양수니까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 만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야. 그럼 요 그래프를 한번 봐봐. 교점이 있니 없니? 없단 얘기야. 교점이 없단 얘기는 무슨 해석인 거야? 함수값 y의 값이 동일해지는 x의 값이 존재하니 존재 안 하니?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실수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y의 값이 같다라는 식을 놔보자고.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과 3x 플러스 k가 동일해지는 x의 값이 엄소용. 와, 그래서 싹다 이항시키자고. 우변으로 다 이항시킬게.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요 관계식은 x제곱 이항시키면 플러스 x 나오니? 네. 플러스 k 플러스 3은 얼마? 0이 되는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 해주면 된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로 넘어가서? 판별식으로 넘어가서 판별식을 구해보니까 1의 제곱 1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k 플러스 3
요 결과값이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0보다 작습니다. 라는 얘기만 해주면 끝나겠네. 네, 그래요. 네,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요 부등식을 풀리면 이거 무조건 막 전개하려고 막 개념 들지 마. 왜 사람만 보면 막 개념들어 이 씨알알라들아. 그냥 천천히 봐봐. 이 전체를 이항시켜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된다고 얘들아. 써보면 4 곱하기 k 플러스 3. 요 결과값이 이항이 된 거니까 커요 1보다. 그 양변 4로 나누자. k 플러스 3은 커요 뭐보다? 4분의 1보다. 그럼 결론 났네. 자연스럽게 암산 갈까 얘들아? k의 값은 커요. 이항시켜서 계산 빨리빨리 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커요. 즉 k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커져버리면 절대 안 만난다는 소리요. 네, 그럼 얘들아 질문 하나 할게. k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1이면 어떤 상황? 요래. 은근 그래! 적하는 상황. 만약에 k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작으면 어떤 상황? 요래 서로 다른 두 실력을 갖는 상황. 이해되었는가? 네. 이런 것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더라. 자, 다음 10번 문제도 같이 한번 봐요. 네, 자, 2차 함수 y는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의 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는 요 2차 함수가 x는 3일 때 최대값 맥시멈 최대값 얼마를 갖냐면 얘들아 7을 갖는데 자 그랬을 때 상수 AB를 구하라는 문제 파악되었는가? 네, 당연히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겠고 얘들아 요 꼭지점 최대값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 아닌가? 네, 이 최대값의 좌표가 3,7이라는 의미야. 그럼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얘들아 그냥 한 방에 끝내자. 한 방에 뭘 한 방에 끝낼 거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3,7이라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잖아. 왜? 최고 차이 계수가 명확히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세요. 네. 지금 선생님이 무슨 헛소리를 계속 짓거리냐면 얘들아 y는 일반적인 2차 함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당근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얘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였니? 완전 제곱의 꼴로 요래 이제 표현하잖아. 네, 요 식을 뭐 하는 거니? 조작을 해서 요 자체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서의 점의 좌표는 얼마? P, Q라는 결론을 낼 수 있잖아 얘들아. 네, 에이 그럼 끝났다. 뭐가 끝났니? 요 2차 함수는 y는 a의 값은 최고 차이 계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꼭지점의 좌표 3,7이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다고. 왜? x는 3에서 최대값 7을 갖는다는 해석은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가장 큰 값. 한마디로 요 x의 값이 얼마라면 3이면 y의 값 7 나온다는 얘기. 계세요. 네, 따라서 얘를 전개하면 어떤 식과 동일해져야 돼? 요 식과 동일해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전개할게. 전개하면 요 식은 y는 마이너스 x 제곱은 기본적으로 깔고 나오고 자 천천히 보자. 마이너스 6x 일단 나오지? 네,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6x라고 쓸까 얘들아? 그리고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이니까 9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9가 나와서 플러스 1과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문제 끝나. 따라서 이 a의 결과값이 얼마가 되는? 6이 되는 a의 값은 3이라 결론 지으면 되고, 두 번째 b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라고 잘 결론 지으면 a와 b의 값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어때 얘들아? 계세요. 네. 자, 봐봐.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가 지금 5문제 풀었지? 네. 이 5문제의 개념 자체가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실질적으로 2차 함수는 어떤 개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2차 방정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들아. 그래서 2차 방정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대. 그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해석했어. 그럼 우리 그 전에 뭐 배웠어? 2차 함수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잖아. 그럼 당연히 그런 유형의 문제로 연관지어서 함수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2차 방정식의 문제인 거가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 네. 계세요? 아니 네. 지금 뭔 소리냐 하면 선생님 마스크 써서 되게 잘생겨 보이는데 베끼면 그냥 그런 이걸 찾아야 된다고 이거 이 샤랄라들아. 이 겉모습에 속지 말고 수학 문제 볼 때 그냥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에 막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2차 함수는 얘들아 2차 방정식과 연관이 깊어. 이 2차 방정식에서의 성질들 해를 구한다. 해를 구하려면 인수분해. 인수분해면 뭐 조립제법. 인수정리.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거를 니네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네. 알겠어. 자, 11번 문제, 69페이지에 얘들아.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냐면,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강당 바닥에 쓸데없는 얘기 막 주저리 나와 있네. 중요한 건, 합동인 직사각형 두 개의 모양, 이런 체험장 만들려고 한대. 종이 테이프의 전체 길이 36, 만들 수 있는 체험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요따위 문제.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직사각형 두 개를 합동인 직사각형 두 개를 만들겠대. 그래서 이렇게 자 둘레가 주어져 있거든. 둘레의 길이가 그러니까 종이 테이프 전체 길이가 둘레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36이라는 소리야. 즉, 요 흰색, 요 총합이 36이라고 주어져 있고, 얘들아. 체험장의 넓이. 이 전체가 이제 체험장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인 거야. 그래서 요 가로의 길이를 x라는 문자로 놓고 시작을 한다면, 세로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 즉, x로 표현이 돼줘야 되거든. 그럼 이게 합동인 직사각형이니까 얘들아, 요 길이도 x가 나오고, 요 길이도 역시 x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노란색, 요 길이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합동인 직사각형 길이가 같거든. 즉 노란색의 길이는 동일하다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요 전체의 길이는 전체 36에서 xxx 즉 3x를 빼준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그러면 36에서 봐봐. 36에서 선생님 3x를 빼준 요 값이 얘 더하기 얘라는 소리야. 어렵게 보지 말고. 따라서 요거를 얼마로 나눈? 2로 나눈 결과값이 한 변의 길이 나오겠지. 그래서 굳이 다시 표현해주면 요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36 마이너스 3x라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겠네. 따라왔어? 대답을 안 해. 그래, 좋아. 잘하고 있어. 따라서 넓이를 fx라고 놓겠다. fx라는 이 넓이에 관한 함수. 넓이.
식을 한번 세워보자는 소리야.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36 마이너스 3x라는 요 이차함수에 뭘 구하라는 문제니? 아,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라고 잘 판단하면 돼.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어떤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당연히 길이이기 때문에 x는 0보다 커야 되고, 마찬가지 얘도 길이이기 때문에 이 결과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좀 귀찮아도 이 1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 즉 36 마이너스 3x는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이너스 3x 이항시켜서 일단 조건을 해석하자고. 자, 3x의 결과값은 작아. 얼마보다? 36보다. 그럼 자연스럽게 x의 값의 범위는 12보다 작고 5보다 크니 0보다 크다. 라는 이 조건을 일단 만족해야 된다고. 왜 이런 얘기를, 왜 이 x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요 이차함수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 이런 거 구할 때 어떤 세 개의 값을 비교했어? 양끝 경계에 대한 함수값과 꼭지점의 좌표의 y의 값의 대수관계에 비교해서 제일 큰 i가 최대값, 제일 작은 i가 최소값이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들아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즉 다시 한번 좀 돌려 얘기하면, 아 선생님, 경계에 대한 함수가 f0와 f12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왜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니?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 한번 잘 봐봐. 요 이차함수 좀 골똘히 잘 쳐다보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가 나오거든. 아,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예요. 그러면 위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고, 얘들아 여기서의 뭐가 존재해? 최대값이 존재할 것만 같은 그따위 느낌. 그럼 뭘 구해야 되니? 축의 방정식 잘 구하면 된다고, 얘들아.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든가. 근데 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잔대가리 좀 굴리자고. 무슨 잔대가리를 굴릴 거야? 우리가 전 시간에도 계속 연습을 했잖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즉 2차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즉 x의 절편. 이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은 금방 보이지 않니? 얼마 나오니? 0과 12라는 값이 나온다고. 그래서 굳이 이 함수의, 이 상황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은 포함하지 않고 12도 포함하지 않는데 요런 함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범위는 0과 12 사이의 실수가 되겠지. 여기서의 최대값 명확히 보이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요 식 자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려고 무던히 노력할 필요 없이, 얘들아, 이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축의 방정식 보이잖아. 왜? 이 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12가 나오면 요 길이는 6, 요 길이도 6 나와서 결론 자체가 뭐니? 아, x는 6이라는 요 식 자체가 축의 방정식 나온다고. 그래서 문제가 끝나. 문제가 왜 끝나? x는 6이라는 값이 요 사이에 어디 갔니? 요 사이에 속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하고 그 최대값은 뭐가 된다? f6의 값이 된다는 소리야. 많이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네. 따라서 결론 듣자, 얘들아. 아, 어디 갔니? 요 최대값은 f6이라는 값이고 여기다 6 대입하면 돼. 6 대입하면 요 전체의 값이 3으로 바뀌지, 일단. 그리고 6 대입하면 6, 3, 18, 36 마이너스 18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 18 나오니? 네. 따라서 요 결과가 18이 된대. 그럼 얘네 두 개 곱해버린 결과값, 즉 F6의 결과값은 38이 24에 54입니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54입니다.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된다고. 물론 이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뭐 식을 변형해가지고 얘기해줘도 되고, 그건 너희들의 선택인 건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그래프적 해석이 그 풀이 과정도 좀 축소시킬 수 있고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보자. 자, x의 값의 범위 친절히 주어져 있대. x는 1보다 커나왔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요 따위 상황. 자, fx 이차함수 fx. 자, 요 값이 뭐라고 주어져 있니?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m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 자, 요것의 최소값, 미니멈, 최소값, 요 값이 얼마로 주어져 있는 상황?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 최대값 구하네. 그랬을 때, 맥시멈,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요따위 문제. 일단, 얘들아, 문제를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요 어머니를 구해야 돼, 어머니. M이야! 어머니의 값을 일단 구하죠, 어머니. 예. M의 값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최소값이 요래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적으로 한번 상황을 해석해 볼게, 그래프적으로. 이 함수는 이차 함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 나올까, 얘들아? 자, 뭐 하나 물어볼게. 네. 이 함수에서 뭐 추계방정식 요 x의 값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1차항의 계수의 반토막 마이너스 4 나오니 그거의 부호바꿈값 얼마? 는 4라는 추계방정식 일단 세워놓고 시작. 근데 참 중요한 이야기가 4라는 요 값이 요 x의 값의 범위에 속하네.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된다는 소리야.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최대값인데 그 전에 최소값의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 즉, 요 결과값이 얘들아 뭐란 소리요? 4, 마이너스 10이란 이야기지. 여기까지 됐니? 네. 오케이.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고.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4 대입하면 결과가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돼. 즉 F4의 결과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어머니의 값을 구하자고. M이야. 요즘 내가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 4, 16에 4, 8에 32. 그럼 16 마이너스 32 얘기해주면 마이너스 16이 나오니? 네. 플러스 5의 결과값이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10이 되는 m의 값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9가 나오고 마이너스 9가 아니죠. 마이너스 11이 나오고 이항시키면 플러스 11 나오니까 어머니는 한 명.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fx라는 함수식을 찾자, 얘들아. 그 값은 x제곱 마이너스 8x 1 대입하면 플러스 6이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예. 오케이. 예. 이 상태에서 최소값을 최대값을 구하자. 최대값.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어떤 값을 구하자? 경계인 f1의 값과 승인 경계의 값인 f5의 값을 구해서 얘네 두 개 대수관계만 잘 비교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까? 예. 근데 가까이 값을 이렇게 구해도 돼. 이거 한번 계산해봐. f1의 값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1이 나오고 f5의 값을 빨리빨리 구해보니까 이건 직접 해봐. 선생님이 풀어줘봤자 니네 졸리기만 해. 9가 나오거든. 예. 근데 봐봐 얘들아. 우리 이 차함수의 성질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했지. 4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 4를 기준으로 1과 5를 비교해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즉 F5의 값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이렇게 돼서 요 정도 값이 될 거야. 그 값이 내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 하지만 F1의 값은 왼쪽으로 몇 칸이니? 3칸이 나가야 돼. 이 버려진 간격 한 칸, 두 칸, 세 칸. 아이고야 큰일 났다. 요렇게 내가 x는 지금 1인 거고 x는 얼마? 5인 직선의 방정식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최대값은 한 요 정도 있겠다, 얘들아. 너무 극명하게 딱 달리지 않아? 얘랑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네. 야, 근데 이거 잘못 구했다. 네. 네. F1의 값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 F5의 값 F5가 나오냐? F5가 틀렸어요. F5가 얼마 나와 이거? 마이너스 10이요. 마이너스 10 나온대 얘들아. 이거 계산해봐. 내가 계산 잘못했네. 얘가 마이너스 10이 나온대. 됐니? 네. 오케이. 따라 F5도 마이너스 10이라고? 아, 아니요. 아닌데. 마이너스 9. 그냥 어떤 새끼요? 아, 11이요. 아, 나이씨 답답하다. 마이너스 9가 나올 거라고. 네. 그래서 명확한 이야기니까 최대값은 x가 1일 때, 즉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되더라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되는 이야기 네. 네. 였는가? 네.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요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만들기 때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만들기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개념이 뭐냐면 BC 한마디 밑변의 길이가 8이라 주어져 있어. 한마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 그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높이가 정의되는데 요 높이의 결과값이 6이라고 되어 있을 때 PQRS 어떤 직사각형이냐면 요 노란색 직사각형 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길이를 알아야 돼. 요 길이를 x라고 두자. 그러면 이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로 표현해야 되니? x로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넓이 나온다는 소리야. 괜찮아?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직사각형이라고 얘들아. 그러면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 요 변과 요 밑에 있는 변이 뭐니? 평행 아니야? 평행? 네. 됐어? 네. 오케이. 그러면 평행이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어려울 수 있어. 어떤 삼각형? 여기 작은 빨간색 삼각형과 또 어떤 삼각형? 요 큰 삼각형은 닮음이 된다라는 닮음이라는 소리지. 네. 이게 닮음. 네. 야. 네. 그래서 닮음비로 얘기를 해보자고. 닮음비. 왜 닮음비로 얘기할 수 있을까? 잘 봐봐. 직사각형이니까 요 변의 길이는 x가 나오고 얘들아. 그치? 그리고 요 빨간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즉 요 변의 길이는 전체 x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를 빼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네. 됐니? 네. 뭔 소리야? x에서? 6에서 그치? 6에서 어떤 값을 빼준 요 결과값이라고 얘기해서 비례식으로서 네. 요 길이를 한번 찾아 볼 거라고 얘들아. 네. 되었는가?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얘기가 뭐 y라는 표현 써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얘기해보자. 자, 비례식 세울 거야. 자, 요 밑변의 길이 x 대 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8. 요 값은 작은 삼각형의 높이 몰라 h라 먼저 둘게. 요거 대 여기서부터 밑변의 길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큰 삼각형의 높이 6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니? 네. 잘했냐? 네. 네. 그치. x 대 8은 6 대 h 대 여기를 h라고 둔 거야. h 대 6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어버리면 8h의 결과값은 얼마? 6x가 나오겠네. 네. 됐어? 네. 나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 얘들아? 네. 맞지? 그래서 h의 값은 얼마나? 약분 바로 갈게. 그러면 2로 나누면
4분의 3x 3x가 이렇게 되겠다. 네. 따라서 요 길이의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전체의 길이 6에서 h만큼 빼주면 되니까. 따라서 계산해주면 4분의 3x를 빼준 얘가 요 변의 길이가 되더라 라고 해서 문제를 다시 해석해 보자고. 즉 넓이에 관한 함수 fx라고 두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니까 x 곱하기 6 마이너스 4분의 3x입니다 라고 놓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좀 다뤘는데 범위는 설정하고 가야 돼. x는 기본적으로 양수가 나와야 돼. 양수. 당연히 h도 길이니까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또 h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 값도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부등식 빨리빨리 풀어제끼자. x는 일단 양수가 나왔고 0보다 크고 x의 값은 요 부등식 풀면 이항시켜. 그러면 4분의 3x는 작아요. 뭐보다? 6보다. 양변 양수 3분의 4 곱해 정리하면 x의 값은 여기다 3분의 4를 곱하래. 8보다 작아지네. 범위 끝났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눈에 보여야 돼, 얘들아. 이거 최고 차례 개수가 음수인 위로 볼록한 함수가 나올 거라고. 굳이 다시 얘기하자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유형이 위로 볼록되었음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이것에 대한 뭘 생각할 수 있어? 해를 생각할 수 있다고. 식이 복잡하니까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무조건 x 절편 고려해 달라는 소리지, 얘들아. 여기서 x의 값은 0 나오겠고, 요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은 8이 보여야 되는데, 얘들아.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굳이 그린다면 구멍이 홍홍 뚫리면서 빨간색 모양의 요런 곡선이 나오겠고. 되니? 네. 추계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왜 추계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길이가 동일합니다. 전체 길이 8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 4가 나오지. 따라서 추계방정식 x는 얼마? 4라는 결론 일단 낸 다음에 뭐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어? F4. 왜 F4의 값이 최대값이요? 4라는 값이 이 구간에 속하면서 꼭지점에 y좌표가 최대값이 되더라 라는 결론인 거지. 4대입해서 정리하자, 얘들아. 4대입해서 정리하면 요 값은 4 곱하기 4대입하면 마이너스 3, 3 나와서 그 결과 얼마? 12라는 결론을 잘 낼 수 있겠네, 얘들아.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계속 굳이, 얘들아, 굳이 요 2차 함수식을 완전 제곱식 의 꼴로, 어떤 꼴로 요 2차 아니요, 여기다 쓸까? 요 2차 함수식을 어떤 개수 곱하기 x-p 전체 제곱 플러스 q라는 요런 모양으로 굳이 변형 안 해도 그래프적인 해석을 통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잘해주면 되는 거야. 네. 이해되었는가? 네. 한번 볼게. 문제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이차함수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써볼게. y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요것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했대. 평행 이동. 자, 그랬을 때 그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직선 y는 m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얘들아. 두 점 PQ에서 만난다. 더 중요한 건 선분 PQ의 중점이 원점이 나와요, 얘들아. 원점.
그랬을 때 뭐 구하라는 문제? 어머니 구하라는 문제. M이야! 이를 구하래. 예. 그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얘들아. 되게 어려운 문제 맞아. 맞아. 근데 생뚱맞은 얘기가 나와. 생뚱맞으면서 정말 중요한 평행 이동에 관한 해석이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 평행, 도형의 이동 이거 평행이도 안 배웠어 우리. 하지만 어떤 사실을 아냐면 얘 이차함수지 얘들아. 이차함수. 예. 이차함수에서 꼭지점만 딱 잡고 땡기면 다 따라온다고 얘들아. 수업 시간에 설명했잖아. 예. 이거 그 어딘가에 올려야 돼서 그런 표현은 좀 그래서 표현을 좀 바꿀게. 머리끄댕이 잡고 땡기면 쫓아간다는 소리야. 예. 네. 따라서 여기서 뭘 구할래? 일단 꼭지점을 구하자고. 꼭지점 구하는 거 그닥 어렵지 않단 소리야.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첫 번째 방법은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바꾸는 방법. 그거 한번 연습해 볼까? 자, y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써주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들아 요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 한마디로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인 4가 필요해. 그럼 4를 빼줘야 돼. 그리고 기존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적혀져 있지. 예. 자, 조작하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요래 여기까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4를 밖으로 내보내자고. 그러면 y는 어떤 식이 나오니?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이 나와서 얘들아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 2, 마이너스 7. 얘가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라고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네. 자, 그래서 얘를 이동시키자고,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2가 뭐로 바뀌니?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 아니야? 예. 아니, 마이너스 3만큼 간대. 그리고 네. y축으로 2만큼 간대.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로 바뀌어서 새로운 꼭지점의 좌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예. 함수 찾자고, 함수. 자, 새로운 함수. y는 최고 차의 계수는 동일할 테니까 어떻게 쓸래? x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5라는 식으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얘들아. 예. 됐는가? 예.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요 함수와 y는 mx라는 요 함수의 교점이 p와 q인 거야. 교점의 의미는 뭐니, 얘들아? y의 값이 같아지는 x의 값들이 두 개 있습니다. 라는 해석인 거잖아. 예. 여보세요? 예. 야, 이거 애매한데. 어쨌든. 그러면 같다라고 놓자. 그래서 전기까지 바로 갈게. 즉,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플러스 1 나오는데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이 정리하면 얘를 그냥 놓자고 y의 값이 같아져요. 그 2차 방정식 만들자고 했다. 2차 방정식 만들어주면 x제곱 이거 암산할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는 식을 구성해주면 되는 거야. 예. 근데 여기서의 두 좌표 P라는 좌표와 Q라는 좌표가 있어. 그 P라는 좌표가 뭐 알파 콤마 뭐 얼마가 된대.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 얘를 베타 콤마 얼마가 된대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알파 베타의 값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아니니 얘들아? 두근두근 예. 의미 없었어. 어쨌든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두 분이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네.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나와야 돼? 원점 대칭이니까 0 나와야 된다고. 예. 네.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아니 어떤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이 중점이 원점이야. 원점.
그럼 당연히 x 좌표 요 값, y 좌표 요 값, 요 길이는 동일해지면서 부호가 다른 값이니까 더하면 0 나오지. 끝났네. 근각계사의 관계 이게 나와야지. 근각계사의 관계에 의해서 두분의 합 n-2가 나오거든 얘들아. 두분의 합은 이 값이 얼마나 소리요? 0이 된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m의 값은 2란 얘기지. 네. 할 수 있겠니 네. 얘들아? 네. 네. 3번. y는 fx라는 이 함수와 x 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x는 -3과 5라고 주어져 있고 있다.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즉 y절편이라고 그냥 바로 해석할게. y절편이 얼마나 주어져 있니? 30이라 친절하게 주어져 있대. 이차함수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 이차함수의 최대값. 자, 이 문제에서 우리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차함수라고 명확히 주어져 있어요. fx. 근데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건데 잘 생각을 해야 돼. 왜? 최고 차이 계수가 주어져 있지 않아. 네. 따라서 최고 차이 계수가 뭔지 모르는데 어떤 인수를 가져? x축과의 교점, 즉 방정식의 해 -3과 5 나오니까 얘들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 x 플러스 3 곱하기 x -5라는 그 인수를 반드시 갖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네. 아니 즉 x축과의 교점의 의미는 x 절편을 의미한다고 얘들아. x 절편.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f-3과 f5의 값은 얼마로 같아지는 거요? 0으로 같아진다는 얘기 아닌가? y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들이니까. 네. 잘 생각을 해봐. 그럼 a만 구하면 되겠다. a만. 근데 너무 친절하게 막 a를 구해달라고 막 손짓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y절편이 뭐야? y편. x 죽여버려야 돼. x 죽여버려. 0,30을 지난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럼 0 대입하면 그 함수값이 즉 f0의 값이 30이 되는 a를 찾을 수 있겠다 얘들아. 구해볼까? 그러면 이 값은 0 대입하면 3 곱하기 -5 곱하기 a가 얼마가 되는 30이 되는 a의 값. 끝났네. -15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a는 얼마? -2가 나오겠지. 됐니 얘들아? 네. 네. 끝났다. 그러면 함수 fx 찾았네. 선생님, 함수 fx 이 값은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5가 돼요. 이거 미친 듯이 막 전개하려고 노력하지 마. fx 구하라는 문제 아니잖아. 뭘 구하라는 문제야?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라고. 그래서 그래프적인 해석이 엄청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어쨌든 위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 나오겠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오케이. 그 x축의 좌표가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왜? 해가 주어져 있잖아. -3과 5예요,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연습한 얘기 아닌가?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전체 길이 얼마 나오니? 8이 나오지, 8이. 그럼 8을 2로 나눈 값, 즉 요 거리 자체가 4가 나오기 때문에 x는 얼마라는? 1이라는 거리 4 나오잖아. 그 문제 뭐 구하라는 문제니? f1이 어떤 값이 된다는 소리요? 최대값이 된다는 해서 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 맞니? 네. 헤이, 네. f1의 값을 구해보니까 1 대입하자. 1 대입하면 4가 나오고 -4가 나서 -16 곱하기 -2니까 계산하면 얼마? 32라는 결론을 잘 내면 된다고 얘들아. 이해되었는가?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월요일날 만나서 질문하자. 네. 네. 빨리 꺼질게. 뿅.